조정래가 한국의 간디라 부른 박태준 회장. 세 가지가 달랐다. 송의달. 조선일보 원문. 21세기 한국인의 롤모델. 짧은 인생을 영원 조국에. 천하위공과 멸사봉공. 차원 높은 일본관. 천하위공. 천하는 만민의 것이고 천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멸사봉공.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 등을 포기하라. 무지랭이 인간아. 공적인 일을 할 때는 사욕을 갖지 말라. 김태근 전 과장. 관장만 채우면, 자리만 주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된 인간. 이런 인간이 있습니다. 청암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국가건설자입니다. 1927년 경남 동래군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를 따라 6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초중고교를 다녔고 와세다대 공대 2학년 재학 중 해방을 맞아 중퇴하고 나라를 위해 귀국했습니다. 육사 6기로 임관한 그는 6.25 전쟁 당시 경기 포천지역 이련대 중대장이었습니다. 군에서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을 받았고 육군대학 수석 졸업 후 최연소 육사 교무처장, 1군 참모장을 지냈습니다. 한국 정재계의 중심인물, 34세이던 1961년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을 맡은 그는 이후 50년 동안 요직을 맡았습니다. 육군소장을 예편하고 대한중석 사장으로 갔습니다. 포항제철 사장 및 회장을 25년 동안 했으며 명예회장으로서 민정당 대표, 민자당 최고위원 자민련 총재 4선, 국회의원,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누가 봐도 한국 현대사에서 권력과 부의 중심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린 인생의 전형입니다. 흔히 부패인사, 독재자 같은 비난을 받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을 지낸 좌파 진영 소설가인 조정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태준은 한국의 간디이다. 나는 그의 이름에 마하트마를 붙여 마하트마 박으로 부르고 싶다. 2011년 12월 17일 서울 현충원 연결식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대 장교 시절의 박태준. 왼쪽 모습입니다. 조선일보 데이터베이스. 한 사람의 일생이 성스러운 일이란 뜻의 마하트마로까지 칭송받는 것은 여간한 일이 아닙니다. 박태준 회장은 어떤 남다른 측면이 있는 걸까요? 통상 대신 시절 포항제철을 방문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의 회고입니다.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것은 종업원들이 너나 없이 마음으로부터 박태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감명을 거기서 받았다. 용광로 같은 애국심, 무사욕. 이는 청암이 자신의 좌우명, 즉 짧은 인생을 영원, 조국에 지극히 철저히 탁월한 업무 능력과 강력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스코 옛 포항제철 본사 정문에 유한한 자원들 무한한 창의로 이내자는 박태준 회장 이래 포스코의 정신적 전통이자 기백이 적혀있다. 조선일보 데이터베이스. 그는 실제로 1964년 12월 국영기업체인 대한중석 사장을 맡은 지 1년 만에 만년적자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켰습니다. 보통 4~5년 걸리는 종합제철소 건설 작업을 제철소 구경조차 한 적 없는 38명과 함께 착공 3년 3개월 만에 마쳤습니다. 조업 첫 해인 1973년 포항제철은 매출액 1억 달러, 순이익 1200만 달러를 냈습니다. 가동 후 50년 가까이 적자였던 일본 동종업계와 비교하면 기적같은 일입니다. 포항제철은 세계 철강에서 대제철소 가동 첫 해부터 이익을 낸 유일한 기업입니다.
1968년 포항제철소 건설 부지에 100만 원을 들여 지은 60평짜리 2층 목조 건물 모습입니다. 사막이나 다름없는 항무지에 모래바람을 맞으며 중장비들과 함께 들어선 모습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롬멜 전차 군단과 같다고 해서 롬멜 하우스로 불렸습니다. 청함은 제철소 공기단축을 위해 하루 24시간 작업을 지시해놓고 자신도 매일 3-4시간 잠자며 현장을 챙겼습니다. 1968년 포항제철 출범부터 1992년 광양제철소 2기 완공까지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떨어져 포항 효자동 사택과 회사에서 지내 효자사 주지 스님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솔선수범하는 경영자인 동시에 무사육의 리더였습니다. 피와 땀을 쏟아 창업하고 성장시킨 포스코에서 25년 만에 물러날 때 그는 한 주의 공로주는커녕 퇴직금 1원도 거부했습니다. 1988년 포항제철 임직원 19,419명에게 전체 발행 주식의 10%를 우리 사주로 배정했을 때도 같았습니다. 명예회장으로 복귀한 뒤 노후를 생각해 조금이라도 스톡 옵션을 받으시라는 주변의 권유에 그는 포항제철은 선조의 피로 세운 회사이다. 공적인 일을 할 때 사욕을 갖지 말라고 일갈했습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역사관 내부 모습입니다. 조선일보 데이터베이스. 자원은 유한하고 창의는 무한하다. 주식 퇴직금 0원, 73세의 전셋방살이. 청함의 도덕성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분의 리더십 근간은 청렴 결백이었습니다. 황경로 포스코 2대 회장의 말이었습니다. 증언 그대로입니다. 인사청탁과 금품 주고받기가 난무하던 1956년 11월 그는 세칭 노른자위 자리인 국방부 인사과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청함은 유혹 및 압력과 싸우다가 10개월 만에 25사단 참모장 근무를 자원해 갔습니다. 포항제철 사장 시절 아버지가 문중 사람들을 좀 써주면 안 되겠냐고 하자 청함은 그대로 방을 나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1962년 박정희 국가채권회의 의장이 준 하사금을 합쳐 서울 부가연동에 집을 마련하기까지 그는 8년 새 15번 전셋집을 전전했습니다. 38년간 살던 집을 2000년에 팔아 생긴 돈 14억 5천만 원 중 10억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고 73세에 다시 전세살이를 했습니다. (1992년 10월 3일) 개천절 서울 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유택 앞에서 임무완수 영혼 보고를 하는 박태준 회장. 그는 1948년 육사 강의실에서 탄도학을 강의하던 박정희 당시 대위와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1960년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 참모장과 국가재건 최고위 의장 비서실장으로 인연을 이어갔고 대한중석 사장과 포항제철 사장에 발탁됐습니다. 1965년 고속도로는 내가 직접 감독할 테니 종합제철은 임자가 맡아라는 박정희의 한마디가 철강왕 박태준 샘물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사후에 남긴 재산은 전무했고 말년의 생활비와 병원비는 자녀 5명, 사녀 1남의 도움으로 해결했습니다. 청함을 다룬 평전 세계 최고의 철강인 박태준의 저자인 이대환 작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였던 포항제철 25년 동안 박태준은 한 푼의 비자금도 만들지 않았다. 이는 누구도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20세기 후반 한국사에 길이 기록될 업적이다. 이거야말로 박태준의 이름을 포철 용광로만큼이나 칭송해야 할 일이다.
경북 포항시 포항공대 포스텍 캠퍼스에 노벨 동산에서 세워져 있는 박태준 회장의 동상입니다. 강철 거인과 교육 위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포스텍. 천하는 개인의 것이 아니다. 멸사봉공. 천하위공. 천하는 개인의 사사로운 소유물이 아니다. 모든 이의 것이다. 이 한마디는 청암의 생애를 관통하는 또 다른 정신적 기둥입니다. 1970년 포항제철에 사상 처음 6천만 원의 보험회사 리베이트 자금이 생겼을 때입니다. 청암이 이 돈을 청와대로 들고 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포항제철의 예산에서 빼낸 것이 아니고 공돈이니 통치자금에 보태 쓰라고 건네자 박정희 대통령은 임자 마음대로 쓰라며 돌려주었습니다. 청암은 그러나 이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회사 돈을 더 보태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제철 장학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운 학교만 포항과 광양에 모두 27개입니다. 한국 기업 최초로 임직원 자녀 대상 전액 대학장학금 제도와 한국 최초의 연구중심대학 포항공대는 이렇게 탄생됐습니다. 1978년 4월 1일 거행된 포항제철 1기 공사 착공식. 오른쪽부터 김학렬 부총리, 박정희 대통령, 박태준 사장이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데이터베이스. 국영기업 최고 경영자로 30여 년 재임하는 동안 청암에게는 고가의 설비 구매나 원료 도입 결정을 둘러싼 정치자금 협조와 인사청탁, 리베이트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법 뇌물인 정치자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정치 무풍지대를 고수했습니다. 이는 최고 권력자인 박정희 대통령의 무한 신뢰와 청암의 천하위공 자세가 어우러진 덕분입니다. 청암이 현실과 적당히 타협했다면 포항제철은 부실회사로 추락하거나 지금도 적자를 걱정하는 236 기업으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 일부로 세운 국민기업이라는 칭호도 퇴색했을 게 분명합니다. 장교 시절 당번병을 쓰지 않았던 청암은 통행금지를 지키다가 첫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는 멸사봉공과 선공후사를 입으로만 외치지 않고 국제가격보다 20 내지 40% 저렴하게 양질의 철강 제품을 국내 기업들에게 공급하면서 흑자 행진을 이어가는 제철보국 경영에 목숨 걸었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는 우리가 실패하면 조상에게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 모두 우양우에서 영일만 바다에 투신하자고 외치면서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있는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의 묘입니다. 2020년 8월 모습입. 송이달 기자. 1979년 박정희 서거 후 청암은 포항제철을 정치 외풍에서 지키기 위해 정치권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1990년 3당 합당 후 민정계의 수장 최고위원이 된 그는 김영삼 대통령 후보와의 불화로 1992년 말 민자당 최고위원 포항제철 회장, 국회의원직에서 모두 물러났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직후인 1993년 3월부터 4년여 해외를 떠돌던 청암은 포항제철 계열사와 협력업체에서 약 3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995년 특별 사면대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청암에게도 흠결이 있지만 그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 지도층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무에 충실한 이도 드뭅니다. 소설가 조정래 씨는 다른 추도문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나 없이
돈에 홀려 정신 잃은 세상에서 박태준의 길을 따라가기란 너무 어렵고 어쩌면 그분은 이 시대의 마지막 애국자인지 모른다. 정직, 청렴한 그분을 바로 아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길이다. 진보 좌파 진영의 소설가 조정래 씨가 2007년 발간한 박태준 회장 전기 조선일보 데이터베이스. 성숙한 일본관, 지일과 용일, 흑일, 청함의 세 번째 남다른 측면은 차원 높고 성숙한 일본관입니다. 일본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백성으로서 일본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낸 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 두 개가 있습니다. 이야마 북중학교 1학년 때 교내 수영대회에서 1등을 했지만 조선인이란 이유로 일본인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우승을 빼앗긴 일과 2차 세계대전 종전 무렵 도쿄 시내에 미군의 폭탄이 쏟아지던 날 방공호에서 겪은 일입니다. 그때 방공호는 질서가 정연했습니다. 노인들, 특히 할머니들이 나섰습니다. 젊은이는 안으로 들어가라. 위험한 곳은 우리가 막는다. 왜 책을 들고 오지 않았느냐. 젊은이는 책을 펴고 공부해라. 방공호 입구에 천막이 쳐지고 젊은이가 모인 제일 안쪽에 두 개의 촛불이 켜졌다. 청함은 1등을 빼앗겼을 때 가슴속이 끓었지만 참고 다스렸다며 방공호에서 할머니의 질책을 들었을 때 식민지 청년으로서 후국에 대한 책임감에 몸서리 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준 분노는 참고 감동은 받아들여 조국 재건을 위한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진면목은 포항제철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한 협상에서 드러났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5년 종합제철소 건설을 추진했고 이듬해 11월 미국, 영국, 독일 등 5개국 8개 회사 연합체인 대한국제제철차관단을 발족했습니다. 1976년 5월 31일 포항제철 제2고로 화입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포항제철 사장과 함께 불을 붙여넣고 있습니다. 기사는 그러나 1969년 상반기 한국에서 종합제철소 건설은 재산성이 없다며 최종 불가 결론을 내리고 붕괴했습니다. 세계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제철소 건립자금을 모을 방법이 없는 고립무원 처지가 됐습니다. 여기서 청함은 농림수산업 지원 용도로 정해져 있는 대일 청구권 자금을 포항제철 건설 자금으로 일부 전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자신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이 제안에 완강하게 반대하던 오이라 마사요시 대장상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장관은 1969년 8월 일주일 동안 세 차례 만났습니다. 청함은 일본 정부 간행물 보관소를 찾아가 샅샅이 뒤져 일본 사례를 분석한 뒤 한국이 제철소를 지으면 일본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설파하며 설득해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같이 한국에서 제철 산업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할 때 난국에 빠진 조국을 구해하겠다는 청함의 순정하고 강렬한 애국심이 일본 지도층을 감복시킨 것입니다. 그의 완벽한 일본어와 일본인의 문화적 특성과 심리를 꿰뚫는 실력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당시 그를 만났던 후쿠다 다케오 전 일본 총리는 나는 박태준의 단호함에 너무 놀랐고 그래서 당신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감정적인 반일 데모가 끊이지 않던 1960년 70년대 청함은 일본을 알고 일본을 활용해 일본을 극복하자는 지일, 용일, 극일의 3단계 일본 대응을 주창했습니다. 청함은 포항제철의
스승이던 신일본 제철을 1990년대 10월에 그 타당성을 증명해 냈습니다. 포항제철서 모습, 일본 조선일보 데이터베이스. 불굴의 용기와 투지로 청함이 일궈낸 한일협력 모델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산업화와 선진화를 앞당긴 본격 출발점이었습니다. 현해탄 양쪽의 자유, 민주, 시장경제라는 공통 가치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고도 성장을 질주했습니다. 후세 경영자들에게 살아있는 교본. 1978년 중국의 덩샤오병이 이나야마 요시히로 신일본 제철 회장을 만나 중국에도 포항제철과 같은 제철소를 지어달라고 하자 요시히로 회장은 중국에는 박태준이 없지 않습니까? 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 일화는 박태준이 한국을 넘어 최소한 아시아적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가 세우고 이끈 포항제철은 그의 생전에 품질 경쟁력 세계 1위 철강사가 됐고 양적으로도 1975년 세계 46위에서 3위 1989년 1위 1997년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한국 조선 자동차, 기계, 건설 산업의 성장과 대한민국의 경제대국 도약은 한낱 꿈에 그쳤을 것입니다. 1973년 6월 9일 오전 7시 30분 박태준 사장과 박종태 포항제철소 초대 소장 등 직원들이 제1고로 용광로에서 사상 첫 샘물을 뽑는 데 성공하자 다같이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고 있다. 포스코. 기술도 자본도 없는 철강 불모지라는 현실에 무릎 꿇지 않고 세계 1등과 초격차 경영을 이뤄낸 박태준은 후세 경영자들에게 살아있는 교본이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이며 한국 산업계의 선구자입니다. 그는 1977년 8월 공정률 80%짜리 건물의 부실을 발견하고 서슴없이 폭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의 백년대계가 여기서 출발한다. 이것은 폭파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폭제다라고 했습니다. 1977년 8월 1일 포항제철 3기 공사 중 불량 구조물 폭파 모습. 포스코. 선조들의 피값과 후손들의 미래라는 숭고한 대의를 잠시도 잊지 않는 청함이었습니다. 그가 있었기에 그는 어떠한 부실, 부정, 불의와 거래할 수도 눈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저명 인사들은 모두 강당에서의 선비고 책 속의 선비, 말 속의 선비였다. 그러나 박태준은 지와 의 그리고 염과 애를 행동으로 실천한 현장의 선비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돈에 대한 집착과 사익 추구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진짜 사표이자 롤모델이 되는 지도자 출연을 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세와 수십 년 된 패러다임이 크게 요동치는 지금 청함이 평생 붙잡은 4가지 화두는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짧은 인생을 영원 조국에 절대 절망은 없다. 어디서든 세계 1등이 되자 10년 후를 내다보라. 2023년 마침 대한민국 최초인 포항제철 1고로 거대한 용광로에서 샘물을 처음 쏟아낸 지 반세기를 맞고 청함이 이 땅을 떠난 지 12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1년 12월 17일 오전 서울 강남 포스코 본관에서 고 박태준 명예회장 영결식의 모습입니다. 참고한 도서 저자 이름 발간 연도 세계 최고의 철강인 박태준 이대환 2004년 박태준 사상 미래를 열다 송복 외 2012년
두 광인 이야기, 박태준 옥환음, 유승관 2013년, 박태준이 답이다 허남정 2014년, 대한민국의 위대한 만남 박정희와 박태준, 이대환 2015년 등의 참고 도서였습니다.